자, 대분의 모듈 5 네트워크 펀더멘털스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에서는 저희가 그 REST API에 대한 내용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들 사이에서 메시지 주고받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서버가 네트워크에 물리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듈 5에서는 기초서부터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레벨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대분엔 말고 이 시스코에서 제공해 주는 것에 보면은 CCNA라는 과정을 제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CCNA가 제가 세 번의 코스로 해요. ITN 과정이 있고요. SRW 과정이 있고 엔사 과정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을 합니다. 이 대분해 같은 이런 과정이 세 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부터 진짜 위에 엔사 과정에 가게 되면 뭐좀그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대한 걸 하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코스 1, 2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ITN하고 SRW에 대한 내용을 얼추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죠. 어, 조금 그 펀더멘탈이라고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그냥 훑어보고 그리고 그 모듈 이그잼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천천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펀더멘털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소개하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다음에 인터네트워크,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프로토콜,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OSI 7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같은 내용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특성에 대한 거 기능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쓰는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간단하게 써 있는 거 최근에 제가 쓴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펀더멘탈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트러블 슈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벨로퍼한테나 어드민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프로블럼에 대한 퀵 솔루션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각 레이어에 대한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 하는 거,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에 대한 거 하는 것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가장 베이직한 난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무엇이냐? 네트워크는 디바이스 연결하는 것이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요즘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프린터도 요즘은 연결됐죠. 그래서 네트워킹 디바이스의 스위치라든가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그걸 통해서 다른 데이터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데이터를 쉐어하도록 하고 있고요. LAN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에서 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로 802.3 이더넷 IEEE라고 하는 데가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학회예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 1970년대에 서로 다른 근거리 통신망 기술에 대한 표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802.345 토큰링, 토큰버스, CSMA CD, CSMA CD가 바로 이제 이더넷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90년대에 와가지고 와이어리스 기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와이어리스에 대한 것이
CSMA CA라고 하는 맥 프로토콜 쓰고요. IEEE 802.11로 표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넷이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 엔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고요. 프로토콜은 어떤 것이 있느냐?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주 안점이 되고요. OSI를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OSI에 대한 것이 가장 레퍼런스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 애플톡하고 노벨 넷웨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TCP/IP가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톡하고 노벨 넷웨어라든가 이런 프로토콜 이외에도 사실 뭐 데크넷,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 뭐 중형 머신의 그 프로토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TCP/IP, LAN, 그다음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뭐 프레임 릴레이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MPLS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하부에 있지만 상위에는 TCP/IP 통해 가지고 왜 클라이언트 서버가 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OSI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OSI는 1980년대에 서로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진짜 레퍼런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TCP/IP도 OSI로 대체될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결국은 TCP/IP가 웹이라고 하는 HTTP 전 모듈에서 배운 웹 서비스에 대한 킬링 애플리케이션으로 TCP/IP가 전체적으로 킬링 프로토콜이 됐고요. OSI는 이제 세상에 별로 비춰보지도 못하고 진짜 레퍼런스를 씁니다. 레퍼런스로. 그래서 레퍼런스로 쓰이는 이유가 다른 새로운 거 혹은 기존 거가 새로 나왔거나 기존 거하고 서로 기능을 비교 설명할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OSI 7 레퍼런스를 통신 프로토콜 할 때 제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그거 새로운 프로토콜, 기존 프로토콜을 비교 설명할 때 쓰이게 됩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TCP/IP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다른 프로토콜하고 다 해서 OSI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레이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레이어 컨셉을 OSI에서 잘 디파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OSI 모델은 이제 넘버를 각각의 넘버링을 쓰고 있어요. TCP/IP라고 하는 것은 싱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OSI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에 해당돼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요 세 가지 OSI 세 가지 모델이 TCP/IP 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의 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국적어 뭐 파일에 대한 그 이미지, 음악에 대한 걸 전부 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포함을 해요. 영상, 음성, 다국적어. 초창기에 나왔던 TCP/IP는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몇 개로 다 표현을 한 것이 최초의 TCP/IP였어요. 그다음에 세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한 것이 여기에 TCP UD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TCP UDP의 커넥션 오리엔티드 커넥션 리스 서비스가 여기 OSI 7 레퍼런스 모델 중에 레이어 4에 해당하는 TCP UDP가 커넥션 오리엔티드 커넥션 리스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IP 프로토콜이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넷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P/IP의 요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랜하고 전화망이라든가 MPLS망을 였다 갔다 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와이어리스 랜 포함해서 랜에 대한 거면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정의가 돼요. 계층에 대한 것은 미디어 디펜던트한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OSI 7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걸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OSI 7 레퍼런스를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권하진 않고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각 레이어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계층에서 봤을 때는 상대 쪽에 엔터티 여기에 보면 요거를 이제 엔터티라고 그럽니다. 그 입체 영어로 써주면 이게 이제 엔터티가 되는 거죠. 아, 그가 여기 이제 엔터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쪽에 그 시스템하고 이쪽에 있는 시스템하고 상대방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엔티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얘네들 사이하고 상대방 엔티티하고 내 엔티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제 합니다. 인스턴스. A5 인스턴스 엔터티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 이제 프로토콜이 N 플러스 1 계층의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계층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계층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TCP, UDP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IP 계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둘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을 PDU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N-1 PDU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얘는 NPDU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죠. 용어에 대한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피스에 대한 걸 주고받는 건 PDU가 정규 표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PDU에 대한 것은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인캡슐레이트 돼요. 위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메시지가 네트워크에 보낼 때 인캡슐레이션 프로세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서 이렇게 아래로 오고요. 이게 메시지 전달되면 디캡슐레이션에서 보내고 헤더를 제외한 디캡슐레이션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27 레이어 각계 디스크에서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위에 오게 되면 트랜스포터 UDP를 타고 UDP 헤더를 연에 붙여갖고 아래쪽에 계층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IP 계층에서 이만큼 받아갖고 자신 헤더를 붙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아래 리크 계층에 보내게 되면 얘는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이캡슐레이션 하고요. 이캡슐레이션 헤더하고 트레일러 푸트라고 썼는데 푸터라고 썼보다 트레일러 끝부분에 대한 걸로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PDU인데 이쪽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 이제 데이터라고 쓰고 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세그먼트, 네트워크에서 패킷,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에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아래 피지컬 에는 비트라고 씁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어떻게 쓰냐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TCP는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다라는 말을 쓰고요. UDP는 커넥션 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PDU를 얘는 세그먼트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을 써요. 데이터그램. 커넥션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그램이라고. IP도 사실 커넥션 리스트 서비스여갖고 과거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IP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이 나와요. IP 데이터그램. IP 데이터그램.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IP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말 좀 좋습니다. 페이로드라는 말도 많이 써요. 페이로드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 패킷이겠냐? 이 네트워크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계층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계층에 프로토콜 중에 엑스타25라고 얘가 패킷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패킷이라는 말이 이제 엑스타25가 이제 조금 없어지면서 이 용어를 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IP 데이터그램을 IP 패킷이라는 용어로 또 지금 더 파퓰러하게 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실 때 TCP 세그먼트, UDP 데이터그램, IP 데이터그램, IP 패킷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레이어 2에서 쓰는 용어는 프레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더넷 프레임. 그럼 학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IP 프레임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IP 프레임. 뭐 이더넷 패킷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용어니까 이런 용어는 쓰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표준 용어에 쓰는 우리가 세그먼트, 데이터그램, 패킷, 프레임 이런 용어를 익숙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무슨 하냐?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보내고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보낼 때 씁니다. 용어 중에 또 이런 용어도 써요. 저희가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에 쭉 깔리면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 OSI 표준 용어가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이야. 맨 끝에 있는 것이 엔드 시스템이에요. 엔드 시스템, ES. 그래서 이 엔드 시스템이라고 하게 돼서 이게 표준 용어예요. IS가 표준 용어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우리 그 IP 계층에서 쓰는 용어들이 바로 여기 이제 호스트구나. IP 호스트고요. 중간에 이게 아웃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웃이에요. 여기 라우터. 근데 IP에서는 IP의 호스트나 라우터의 구분이 없어요. 노드라는 말입니다. 노드. 그래서 이 노드라는 말 쓰고요. 이 연결되는 부분을 링크라는 말 씁니다. 링크. 노드 링크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쓸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씁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인터넷에서 TCP/IP망은 모든 응용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차이는 클라이언트는 먼저 리퀘스트를 먼저 하는 겁니다. 얘는 패시브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이걸 리플라이 해주는 거예요. 서버가 먼저 리퀘스트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퀘스트 리플라이 형태로 트랜잭션 우리가 이루는 것을 TCP/IP망의 기본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원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이 호스트에서 여기 있는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기 위해서 각 계층으로 다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바텀으로 내려가게 돼서 호스트가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리시버 쪽에서는 아래쪽에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위로 보냅니다. 리시브용 호스트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는 각 계층에서 인캡슐레이션하고 캡슐레이션해서 위로 올려주고가 각각 통신단 수신단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 계층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각 레이어마다 정의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 그러면 피지컬 레이어는 그냥 로우1
상당히 로우하게 비스트림에 대한 걸 보내고 받는 것 태깅이 피지컬 계층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들이 서로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진짜 어려운데요. 데이터 링크는 상당히 작은 영역에서 정의된다고 보시면 네트워크는 전국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어드레싱, 라우팅,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에 이게 네트워크로서 기능이 있는 걸 새로 정의가 됐다고 하면 어드레싱하고 라우팅이 있어요. 그래서 IP 어드레싱이 있고 IP 라우팅이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닉하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라우팅이 없어요. 어드레스로 통수신에 대한 구분은 쓰입니다만 라우팅이 없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반드시 어드레스하고 라우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은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엔드 디바이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맞지 없지 그냥 바로 같은 것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엔드 디바이스에서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포트래요. 제가 속인다는 표현에서 좀 그런데 저저 네트워크를 보여주잖아요. 그 트랜스페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PC 호스트 두 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트랜스포트 계층이에요. 그래서 얘는 엔드 디바이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주 이슈입니다. 세션은 두 개 사이의 세션 설정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은 그 콘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콘텐츠가 이게 한글인지, 뭐 음악인지, 뭐 영어인지에 대한 거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보는 응용 서비스가 됩니다. 이메일 서비스라든가 웹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레이어 컨셉을 나눴어요. 여기 보면 호스트에 대한 거고 여기 호스트 B가 있고요. 중간에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여기 라우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네트워크 토포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여기 IP 계층에서 이렇게 쭉 네트워크고요. 이 링크가 같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링크는 요 이더넷이 이렇게 있으면 요 링크는 여기서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 파이버 세틀라이트 있으면 요 링크는 여기서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더넷은 요 링크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네트워크는 TCP/IP의 IP 계층은 전체를 다 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트는 이 네트워크가 없지 마치 직접 연결된 것처럼 호스트 투 호스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엔드 디바이스,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 그다음에 인터넷 레이어가 하는 거, IP가 바로 인터넷 레이어에 해당하고 얘가 하는 것은 바로 어드레싱하고 라우팅이다. 투 베이직 펑션에 대한 것을 IP가 한다. 그래서 어드레싱하고 라우팅에 대한 기능을 한다. 그거를 잊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라우터의 플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지나다니는 게 데이터 플랜이에요. 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얘가 하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좌우지간 지나다니게 하는데 얘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 컨트롤 플레인에서 준 정보에 따라서 합니다.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컨트롤 플레인은 뭐라는 거냐?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는 것이 뭐냐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걸 파악해가지고 뭘로 라우팅해야 되지? 라우팅을 세팅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플레인이에요. 그럼 컨트롤 플레인이 이거 설정하면 데이터 플레인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데이터 트래픽이 지나다닙니다. 매니지먼트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얘가 동작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라우팅 프로토콜이 동작한다거나 그 컨트롤 플레인이에요. 컨트롤 플레인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 셋업되는 것이 컨트롤 플레인이고요. 여러분 트래픽은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내가 보내는 패킷이 거기 라우팅 테이블 보고 나서 지나다니는 게 데이터 플랜이에요. 주로 매니지먼트, 컨트롤, 데이터 플랜 세 가지가 나눠져서 로지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의 라우터 형성에 데이터 지나가기 위해서 이 라우터를 관리하는 프로토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게 되면 전달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로 라우터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자주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하고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하는 건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에 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으로 하게 되면 이쪽 탄비과 안에 이쪽 한 층에 쓰는 거가 랜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확장하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트워크로 되는데, 우리 학교는 조금 더 넓게 하게 되면 우리 교내까지 교내 네트워크 전부 다 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멀리 나갈 때, 제가 여기서 뭐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에 부산 가거나 혹은 미국 가거나 유럽을 가는 트래픽을 보낼 때, 그건 전부 다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로 외부 낙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보면 라지 디스턴스로 연결돼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그림은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서버라는 것이 있고요. 어드민 컴퓨터가 이쪽에 한 20여 대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스트럭터 강사 컴퓨터가 한 24대, 그다음에 스튜던트가 460대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서버는 여기 하나 딱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게 다 호스트들입니다. 호스트들. 네트워크를 보게 되니까 여기 보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우터가. 이 라우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은 이제 IP 계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위치, 랜 스위치가 이렇게 20, 4, 1 스위치 이렇게 있어요. 이게 460개 호스트가 연결되니까 20개에 대한 것이, 그다음에 여기는 64개에 되니까 4개의 스위치가, 그다음에 여기 20개의 어드민 컴퓨터하고 서버 하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위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IP 주소라는 거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라우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여기 네트워크 또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네트워크 여기 이렇게 또 하나 네트워크 존재합니다. 제가 뭐 10점, 뭐 0, 10점, 0 네트워크라고 쓸까? 그다음에 이게 112점, 168점, 뭐 0점, 0 쓰고요. 그다음에 192점, 168점, 뭐 0.0 네트워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IP 주소에 제가 뭐 대충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10점, 10.0까지 해서 이렇게 썼고요. 사실 여기에 요 라우터 사이에 인터페이스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실은 네트워크 하나예요. 평균상 10점, 10점, 뭐 20.0 뭐 이렇게 쓸게요. 그 사이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링크로 봐서는 서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같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고요. 이 형상에서 봤을 때 어, 우리가 랜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랜이 있는 거고, 여기도 하나에 있는 랜인 거고, 여기도 랜이고요. 여기도 랜인 거야. 그리고 이 전체 네트워크가 외부랑 연결되지 않고 우리 내부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어드민, 우리 학교가 어드민 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랜이라고 볼 수 있죠.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이 되는데, 우리 랜하고 웬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다 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녹스 인텔 데크사가 만든 프로토콜에 대한 이름이고요. 이더넷 상품명입니다. IEEE 802.3에는 CSMA CD라고 하는 정규 표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IEEE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의 셋이 이제 이더넷인데, 여기서 보면 케이블링에 대한 것도 있고 피지컬 레이어 시그널링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거를 그려보면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피지컬 계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LLC하고 맥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지고요. 맥 계층에 대한 것이 이 부분이 이제 CSMA, CD라고 하는 거고, 이 피지컬이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이 피지컬이 옛날에 10메가bps 기반에서 나오는 뭐 10베이스 2라든가 10베이스 5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메가bps 기술이 나오죠. 100메가bps는 이제 패스트 이더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GBps는 기가빗 이더넷. 뭐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피지컬 계층이 지속적으로 여기 바뀐 겁니다. 피지컬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트위스트 페어 라인에서 코엑시얼 케이블에서 트위스트 페어 라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파이버 쓰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는 형상 자체가 보게 되면 데이터 보는 게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레임에 대한 것이 앞에 이제 헤더, 그다음에 트레일러 뒷부분, 그다음에 액츄얼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더넷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더넷. 이게 스타트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로 해가지고 이게 작은 거 가지고 프레임볼, 이것도 이제 스타트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프레임 책섬 이렇게 붙습니다. 바이트 수로 하게 되면 요 표시가 이더넷은 6바이트 주소를 갖습니다. 이거 6바이트, 이거 6바이트, 2바이트. 이게 페이로드가 1500바이트로 잘려서 들어와요. 여기 프레임 책섬이 4개. 여기까지가 이제 저기입니다. 그 이더넷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4, 4, 1518 토탈. 그래서 보면 1518 바이트에 대한 가지고 나서 프레임 사이즈가 최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더넷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 값에 따라서 요 뒷부분에 IP가 올 수도 있고요. IP 버전 4, IPv6, 뭐 ICMP, 아니 ICMP가 ARP 뭐 이런 것들이 요 이더넷 타입을 보고 나서 뒤에 페이로드가 실리는 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서브넷 조그만 네트워크에서 서로 미디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쉐어드하는 그 조그만 랜에서 그 서로 구분하는 정도로 랜 카드를 구분하는 걸로 맥 어드레스를 쓰는 것이고요. 자, 위에서 오는 데이터에 대한 것이 받으면은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면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라우터여야 됩니다.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쓰죠. 게이트웨이. 우리가 주소 하나 설정할 때는 여러분 PC 설정할 때, 내가 PC 하나 설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소에 대한 걸 어사인 받죠. 이 호스트에 대한 주소를 어사인 받습니다. 제가 92점, 168점, 뭐 1점, 100을 하나 어사인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또 네트워크 마스크가 어떻게 돼? 그럼 255점, 255점, 255점 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어사인은 게 뭡니까?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라는 걸 쓰죠. 게이트웨이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를 이제 92.168.1.1 그다음에 이제 DNS라고 하는 DNS 주소에 대한 서버 주소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밍하고 IP 주소에 매핑하는 거라 꼭 192 영역이 아니어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우터가 딱 있어가지고 이 라우터 외부 네트워크 나갈 때 나는 192.168.100이지만 얘는 192.168 168.1.1인 거죠. 그럼 내가 트래픽을 전부 다 일로 다른 쪽에 갈 때는 그렇지 않고 내 내부의 호스트에 보낼 때는 얘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통해서 이제 경유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써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그런 네트워크로 보낼 때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바로 로컬 라우터 게이트웨이가 된다. 이더넷 헤더하고 트레일러 라우터가 받아가지고 얘가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IP 계층에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전송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쪽에 만약에 또 이더넷이야. 그럼 새로운 헤더를 붙이게 되겠죠. 다른 쪽으로 나갈 수. 근데 만약에 넥스트홉이 만약에 아니면 넥스트홉이 another router일 때 그때는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다른 홉 라우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유 넘어가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우터가 same 네트워크에 있으면 그 해당하는 엔드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맥 계층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때 이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한 서브 네트워크에 같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소스이고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1일 때 그때는 여기서는 직접 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라우터를 경유해서 가야 된다. 라우터를 경유해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호스트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2가 타깃이다. 그러게 되면 얘가 갈 때 이쪽을 경유해서 얘가 여기 이더넷은 이쪽에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낼 때는 여기 소스 어드레스하고 여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D2가 돼서 보내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같은 서브 네트워크에서 보낼 때 하나의 프레임을 다른 네트워크로 보낼 때 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너무 내용이 간략하게 문장으로 써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보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게 어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쉐어드 하는 미디어에 똑같은 게 맥 어드레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다 날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 서브 네트워크에서. 이것은 데이터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맥 어드레스이고요. 16 헥사데시멀, 그러니까 6바이트 값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OUI라고 해서 Organization Unique Identify라고 해가지고 이건 Manufacturer ID에 대해요. Manufacturer예요. Manufacturer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에 대한 거는 IEEE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이걸 어사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24비트에 대한 것은 벤더가 알아가지고 매니팩처가 시리얼 번호 붙이는 겁니다. 3바이트. 그럼 상당히 유니크할 수 있죠. 유니크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 타입은 유니캐스트 하는 것이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FF를 6바이트 쓰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다음에 멀티캐스트 해가지고 특정한 키워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쓰면은 특정한 그 멀티캐스트 주소에 해당하는 놈만 수신하는 주소 체계가 됩니다. 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를 하는데 이 스위치라는 얘가 기본적으로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하냐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포트에다만 연결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포트에다 다 보내야 되는 거야.
물론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된다 하면 모두 다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퍼포먼스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해당하는 포트만 보내주면 되고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하나서 다른 거 보낼 때 다른 패스에 대한 소스 데스티네이션 페어를 보내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설정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프레임을 얘가 호스트 A가 보냅니다. 그럼 얘가 보내는 걸 보고 나서 아 이쪽 포트에 얘가 호스트 A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나서 여기 연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보냅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좀 설정된 게 없으니까 다 보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호스트 B가 여기 그래서 얘가 리플라이 할 거 아니에요. 리플라이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 포트 2에다가 아 호스트 B가 여기 있구나라고 알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는 호스트 A로 가게 되면 이쪽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얘한테만 보내고 여기는 보내진 않습니다. 왜? 여기 이제 테이블이 설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플라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아 포트 2가 아니라 포트 3네요. 포트 3에 대한 거 여기 있습니다. 포트에서 얘가 이게 보내게 되면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아 이게 여기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여기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낼 때 이 프레임은 이쪽에만 보내고 여기는 보내질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스위칭 맥 테이블 설정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맥 테이블이 설정이 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고 해당 포트에다만 프레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버추얼 랜 기능이 있습니다. 버추얼 랜 기능을 쓰게 되면 피지컬하게는 같은 영역에 있는데 버추얼리 다른 쪽하고만 브로드캐스트 영역이 정해져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뭐 시스코 라우터가 하나 있고 여기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가 있어요. 그다음 이더넷 스위치에 제가 이쪽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플로우에 이렇게. 이게 피지컬한 로케이션이에요. 근데 피지컬한 로케이션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얘네들을 어떻게 묶을 거냐면 엔지니어링 버추얼랜. 이쪽은 마케팅 버추얼랜. 여기는 어카운팅 버추얼랜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지컬하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버추얼리 얘네들끼리만 브로드캐스트하고 얘네들끼리만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소를 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IP 주소를 어사인할 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원래는 피지컬할 때 주소는 어떻게 되면 얘네들한테 같이 이렇게 어사인해서 같이 줘야 되니까 여기 뭐 192.168에 제가 10.1, 10.2, 10.3 이렇게 어사인해주고 얘는 예를 들면 앞에 부분 빼고 포인트가 어디 갔죠? 포인트를 잊어버려요. 얘는 20.1, 얘는 20.2, 여기는 20.3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1, 30.2, 30.3 이렇게 줘야지 되잖아요. 피지컬하게.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질 않고 줄 때 얘는 10.1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40.1, 40.2 얘는 40.3 이렇게 주고 얘는 50.1, 50.2 얘는 50.3 이렇게 주는 거야. 얘는 뭐 60.1, 60.2, 60.3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얘네들끼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라우터를 통해서 해야만 됩니다. 40.0 네트워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버추얼 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버추얼 랜 기능이고요. VLAN 그룹으로 형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랜에서 상당히 좀 버추얼 랜은 레이어 2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이어 2 스위치에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들게 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VLAN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라우터, 그러니까 IP 레벨에 혹은 레이어 3 스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레이어 3 스위치여도 역시 IP 계층이에요. 그래서 VLAN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IP 네트워크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이걸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브넷 컨셉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VLAN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약속이 됐습니다. 0에서 4095는 지금 시스템이 쓰는 걸로 약속을 했고요. VLAN 1번은 노멀하게 디폴트 값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전부 다 VLAN 1번으로 해서 전체 다 같이 연결할 수 있고요. 2번에서 2001번까지는 이더넷 VLAN으로 쓸 수가 있고요. 1006에서 4096까지 익스텐디드 VLA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과거에 이제 FDDI라든가 토큰링이라든가 여기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트워크 레이어라는 것이 뭐냐?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인터넷 트워크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메소드라는 것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Pv4 어드레스가 어사인이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유니크한 IPv4 어드레스를 어사인 됩니다. 4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4바이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55가 최대값입니다. 255를 넘을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트가 있고요. 호스트 어드레스가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서브넷 매스크, 프레픽스 랭스로 해가지고 넷마스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포션에 대한 구분을 하고요. 스몰 네트워크로 만들었을 때 그걸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서브넷은 그 조직 유닛 단위가 되겠고요. 그걸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렌지를 씁니다. 렌지에 대한 걸. 제가 아까 간단하게 썼던 것이 이제 넷마스크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에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있는 게 프라이빗 주소인데 192.168.10.0 네트워크에 24. 24라고 하는 게 넷마스크가 25.25.25.0이죠. 이렇게 되면 이 네트워크는 10.0 네트워크는 1번에서 255까지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255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사인할 수 있는 1에서 254까지고요. 이건 우리가 192.168 10.0 네트워크야 라고 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쓴 네트워크이고요. 브로드캐스트고요. 호스트 주소는 1에서 254까지. 그러니까 여기 192.168.10.0 네트워크이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192.168.10.255가 됩니다. 넷마스크를 만약에 25로 하게 되면 넷마스크를 25로 하면 0 네트워크 있고 128 네트워크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넷마스크는 동일하게 127이라고 하는 255, 255, 255 요걸 쓰고요. 네트워크는 두 개가 생깁니다. 0 네트워크가 128 네트워크이고요. 여기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127이고요. 얘 브로드캐스트는 255가 됩니다. 여기서 어사인할 수 있는 주소는 1에서 126까지고요. 얘 어사인할 수 있는 거는 129에서 254까지 어사인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소가 퍼블릭 IP 주소여야만 됩니다. 외부에 쓰는 글로벌 인터넷에서 쓰는 주소는 글로벌 혹은 퍼블릭이라는 말 쓰죠. 퍼블릭 IP 어드레스에야만 어디든지 다 라우터블 해요. 근데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서 쓸 수 있는 프라이빗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어드레스. 이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만 쓰고 외부에서 라우팅을 하지 않는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빗 IP 주소를 외부의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NAT 기술이고요. NAT는 주소를 매핑하는데 거기에 포트를 매핑하는 게 있어요. 그게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에요. PAT
그래요. 요건 혹은 또 NAT 오버로드라는 말도 씁니다. 오버로드. 그런 것이 우리 프라이빗 주소를 퍼블릭 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IPv6 주소가 있습니다. IPv6 주소는 16바이트 같습니다. 16바이트. 그러니까 4바이트에 4개라니까 16바이트니까 훨씬 많죠. 주소가 고갈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4에서 V6로.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풀리 안 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좀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장점은 주소가 제일 첫 번째 큰 장점이죠. 16바이트라고 하는 주소라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16바이트를 쓰다 보니까 하이어라키컬 라우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라우팅이 V4는 플랫한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V6는 하이어라키컬 라우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바이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V6를 쓰는 게 보면 엔드-투-엔드 시큐리티가 가능합니다. V4에서는 불가능해요. 시큐리티가 프라이빗용에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엔드-투-엔드 글로벌 유니크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하이어라키컬한 라우팅이라는 게 바로 이제 하이어라키컬하게 V6 어드레스를 하기 때문에 라우팅이 이피션시하게 쓸 수 있고요. 사이트 멀티호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마치 하나 주소를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설 주소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프라이빗하게 그 유니크 로컬 주소라는 게 있어요. 유니크 로컬. 그러니까 로컬에서만 라우팅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 프라이빗한 것처럼 보여요. 그건 라우팅이 외부로 안 나가니까. 근데 그걸 프라이빗 주소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소 체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쓰는 방법은 16빗 헥사데시멀 씁니다. 그래서 콜론으로 해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고요. 만약에 제로에 대한 것도 이렇게 더블 콜론으로 해서 제로가 많은 거는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이 더블 콜론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두 군데 있으면 어디서 몇 바이트를 이게 생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만 됩니다. IPv6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는 싱글 디바이스 아이덴티파이로 쓰고 인터페이스마다 붙일 수가 있어요.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는 이게 세브럴 타입 유니캐스트가 있어요. 글로벌 유니캐스트가 있고요. 링크 로컬, 제가 아까 얘기한 링크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진짜 링크에서만 쓰이는 주시고요. 유니크 로컬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조직에서 하나 쓰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빗 주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유니크 로컬, 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에서 액세스하지 못한 이게 프라이빗한 거죠. 그다음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왔는데 애니캐스트 주소라는 게 있어요. 애니캐스트는 서버가 여러 군데 동일한 게 있어 갖고 내가 주소 하나 하나 딱 보내게 되면 가까운 서버에 가는 거. 그 애니캐스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저주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라우터에서 이제 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에 IP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게 앞에 어드레싱을 했고 이제 라우팅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이걸 연결해 주는 장치가 바로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하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패킷을 전달하는데 뭘로 전달해야 될지 그다음에 전달한 디터미네이션이 결정이 되면 그걸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나서 패킷을 어디로 결정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where to
포워드 패킷이니까. 패키지 들어오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보고 가장 매칭이 제일 잘 되는 거 롱기스트 매칭이에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서 넥스트 홉을 어디로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매칭이 된 걸 넥스트 홉에 대한 걸 결정하려면 그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로 보내면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칭 테이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폴트 루트로 합니다. 디폴트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라우팅 테이블에 이거 야 여기 매칭되면 이걸로 보내 이걸로 보내 이걸로 보내 쭉 하고 야 앞에 있는 거 다 매칭한다고 있잖아. 디폴트 루트로 보내 하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디폴트 루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려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폴트 루트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패킷 포워딩 커렉트 패스가 이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의 종류가 보면 그 데스티네이션 가는 데가 직접 연결돼 있어. 야, 이거는 운용자가 일로 보내라고 해서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했어.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우팅 루트가 결정돼 있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디폴트 이 네 가지 형태로 라우팅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기본적으로 인터넷 투어 라우팅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